안녕하세요, 하시입니다.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영상이 첫 영상이 될 것인데 아무튼 저희 잘 지내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 2주의 문화 즐기기 리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즐겼던 문화들을 총 정리해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잘 지내봐요. 그럼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릴 컨텐츠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요 내 모든 것이라는 오정미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이 오정미 작가님이라고 하시면은 영화 버닝 아시죠? 이창동 감독님의 그 버닝의 시나리오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일단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될 수 있었던 건 서촌에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서촌 그 책방이라는 그 책방에 가가지고 사장님께 저는 좀 문제작과 좀 이런 좀 자극적이고 좀 그런 작품들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아주 장담을 하면서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근데 이제 그들이 당했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가감없이, 하지만 포르노적인 시선 없이 정말 담백하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라는 느낌으로 서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인생들이 나한테 다가왔다? 라는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작품이 제일 좋았던 점은 저는 사실 이런 인터뷰어들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거 비슷한 일도 겪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되게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도 뭔가 나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휴머니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처음에는 내가 공감을 잘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결국 저한테 내 모든 것을 읽는 행위는 이야기를 읽는 행위라기보다는 아주 솔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래 들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읽는다기보다는 들었다는 그런 경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평점으로 따지자면 4.5점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지만 너무너무 그 이야기를 듣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독서를 했는데 듣는 경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5점을 주고요. 다만 이제 정말 추천드리지 않는 그런 분들은 남의 이런 힘듦을 듣는데 너무 정신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시고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 읽지 마세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 모든 것 읽으면서 생각났던 노래 추천드리면서 첫 번째 리뷰 끝내보겠습니다. 바로 김사월의 비밀이라는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뷰 바로 요 홍학의 자리인데요. 저는 제 인생에 미스테리 추리물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으로 미스테리 추리극을 좀 접한 거거든요. 근데 왜 문제작이었는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인물의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역겨웠습니다. 많이 역겨웠고 어쩔 수 없는 그 역함이 나오면서 이제 계속 읽어야 되긴 하는데 관계가 굉장히 역겹잖아요? 그걸 안고 이제 막 추리해가는 걸 읽는데 제가 보기에는 막
그렇게 그 추리한 것도 막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냥 좀 평범했고, 뭐 그렇게 읽으면서 뭐 그저 그런 추리물이구나, 뭐 읽어본 적 없지만 뭐 아무튼 그저 그런 추리물이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엔딩에 가면 갈수록 에? 아니 진짜, 진짜 이 real? 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이 엔딩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좀 끼워 맞춰진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작가님이 조금 이 엔딩을 쓰기 위해 모든 것을 끼워 맞추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그 다음에 추리가 막 그렇게 엄청 도드라지지도 않았고, 그냥 엔딩만 충격이다? 라는 그게 있었어가지고, 저는 얘 별점을 매기자면 저는 2.5점을 줄 것 같습니다. 2.5점을 주고 별로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별로 추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도파민용? 뭐 엔딩에서 도파민이 좀 폭발한다? 요 정도로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 뭔가 도파민 돌고 막 좀 모럴 없고 그냥 좀 충격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추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딱 재밌어 하실 분들은 진짜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한 방에 있는 엔딩이기 때문에 저는 막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린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신 분들만. 읽으면서 생각났던 노래들은, 노래 들으느냐 아니고 생각났던 노래는 네스티 유나의 돌이킬 수 없는 입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콘텐츠, 바로 이창동 감독님의 밀양입니다. 오늘 뭔가 이창동 감독님 스페셜 같이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연결이 많이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밀양 정말 전도연을 위한, 전도연의 이한, 전도연의 영화입니다. 그녀는 정말 연기의 신이에요. 뭐 연기야 말할 거 없고, 일단 그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남편이 차 사고가 나서 죽은 뒤로 그 신혜라는 인물이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서 살기로 결정을 해요, 아들하고. 근데 그 아들이 납치를 당한 거야. 납치를 당하고 사람이 인간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해내는 영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 얘기하면서 기독교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신혜가 이겨내는 데 있어서 그 영향을 줬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창동 감독님이 기독교를 비판하겠다라는 의도로 만든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오히려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비기독교인이지만 제 주변에 이제 진짜 기독교인인 친구가 있어서 조금 귀동냥으로 듣고 막 교회도 따라가 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중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정말 뇌피셜이고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범인 있잖아요. 그 범인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저는 신혜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작중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믿음에 대한 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평점을 매기자면 5점. 왜냐면 여운이 너무나도 길게 남았고 인간이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혜가 작중에서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남동생이 얘기를 하는데 남동생한테 아니야,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바로 그 메타포지 않았을까요? 그 잘못된 믿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컨텐츠 바로 나홍진 감독님의 호프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주변인들의 호불호만 알고 갔습니다. 근데 웬걸 저는 SF와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인데 SF 봉변을 당했다고 할까요? 왜냐면 정말 몰랐거든요. 외계인일지는. 저는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건 들었거든요. 아, 이 영화가 나홍진 감독님께서 굉장히 농담을 많이 치고 개그를 많이 넣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걸? 저 나홍진 감독님이랑 친구 못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진짜. 하나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1차 조금 짜증난다 이걸 느꼈고, 조인성 배우님께서 씨발이란 단어를 진짜 미친 듯이 남발하세요. 어제 씨발이란 단어를 배우는 사람 마냥 계속 씨발씨발 거리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급박한 상황이니까 욕을 아무리 해도 솔직히 안 거슬리잖아요. 근데 거슬릴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금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이었고, 그 다음에 일단 제일 큰 거는 일단 세계관 설명이 안 돼 있고 모든 게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저는 이제 조금 당황을 했죠. 이게 무슨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막 이러면서 당황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른 호였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깨달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 호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캐릭터성이 너무 정확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셨더라고요. 이제 그 사실 추격신들이 좀 저는 완벽했다고 보거든요. 진짜 멋졌다. 아, 나홍진 감독님이 이거 찍으려고, 말 타고 숲속 달리는 거 찍으려고 이 영화 찍으셨나 싶을 정도로 너무 퀄리티가 높고 멋있는 거예요. 그런 영화적 경험을 했던 분들은 이제 그 영화를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후인 사람들은 다 조금 똑같더라고요. 내용이 디워 같다. 그러니까 디워가 갑자기 지옥에서 누가 돌아왔게 이렇게 돌아온 느낌이다. 막 요런 후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호는 얘기를 들었고 불호는 이제 제가 느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중립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영화 속에서도 나홍진 감독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고 이제 작중 캐릭터들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나홍진 감독님은 세계관이 중요했던 것도 아니고 뭐가 중요했던 것도 아니구나. 그냥 이 컨텐츠를 즐기길 바라셨던 거구나. 이렇게 느껴가지고 저는 이제 완전 불호였다가 이제 중립으로 좀 간 상태입니다. 별점을 주자면 뭐 3.5점 정도? 원래는 0.5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들의 설득에 인해서 조금 3.5점이 됐습니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났던 노래는 되게 웃긴데 괴물의 메인 OST 한강 찬양입니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 영화 내에서는 봄봄봄봄 이런 BGM밖에 안 나왔는데 저는 계속 제 머릿속으로는 빰빰 빠라바라 빰빰빰 그 소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이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3주차 문화 리뷰를 끝내봤는데요. 너무 지극히 개인적이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조금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올 예정이라 잘 부탁드려요. 우리 자주 만나요.